엔비디아가 지금 누가 봐도 네. AI 반도체 대장주는 맞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AI까지 보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맞습니다. 이제 뭐 애플 시총을 잡내만에 하고 있고 어디까지 혹시 보세요? 그 관련주 흐름이라든지. 그냥 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엔비디아 이거 볼게요. 가져온 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중국 매출 우려? 지금 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 좀 빠졌던 거는 네. 중국 얘네 매출 중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80%인데 네. 데이터 센터 80%에 한 20%, 25%가 중국 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못 팔게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가. 근데 또 나온 게 어저께 나온 거는 중국 향으로 다시 또 만든 제품이 있는데 네. 아직 준비가 덜 됐네. 그래서 실망해서 또 빠진 거예요. 그게 이번 달 다음 달 될 줄 알았는데 2월 달이네. 뭐 중국 수출을 조금 미룬다는 이슈 그렇죠. 나오면서. 예.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번 얼마 전에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를 준 거예요. 네. 11월, 12월, 1월의 가이던스가 200억 불. 이 전분기 발표된 게 180억 불. 200억 불이 전분기로 10%밖에 증가 안 하는데 낮다고 하지만 전년 대비분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200억 불하고 내년도 내내 했을 때 매출이 900억 불 정도, 연간 한 900억 불 정도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작년 23년도 그게 한 600억 불 가까이, 얼마 되니까 50% 늘어나는 거잖아요. 50% 늘어나고 마진은 한 50 몇 프로 되고 이렇게 했을 때 PER이 27배 정도가 출현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매출이 거의 없다고 감안을 해서 가이던스 준 기준으로 애널리스트가 잡은 숫자가 PER이 30배가 채 안 되거든요. 이게 맞다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과거 PER 추이가 평균이 40배거든요. 네. 코로나 이전에 한번 30배 이하 20 몇 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평균 40배를 받아왔다. 네네. 그러니까 30배 이하가 있었어요. 요때는 성장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21년 되게 가상하게 뭐 가상화폐 암호 최고리에서 날아갈 때 60, 70불이었고 네. 다시 내려갔다가 우리 코로나 지난 다음에 우리 지금 AI 하면서 지금 작년에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올해 초까지 하다가 밸류에이션이 추정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내려갔는데 최근에 내려온 게 20배 후반까지 내려온 거예요. 평균 내려온 거죠. 저건 이제 주가가 내려온 게 아니라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빠지려면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얼마까지 내려가야 되냐. EPS 그로스 50%인데. 그러면은 훨씬 더 저평가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저평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고평가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엔비디아가 위인데 엔비디아가 미국의 반도체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프리미엄에 있었는가 보는 거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가요? 네. 이게 엄청나게 더블 3배 이렇게 됐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거의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비싼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과거와는 좀 많이 괴리가 있었는데 엄청나요. 3배도 훨씬 더 있고. 아웃퍼폼하는 네. 주가였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붙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닝의 그로스보다는 분명히 많이 디스카운트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대안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가 식상해. 네. 짜증나. 네. 한 500불 빨리 갈 건데 안 갔어. 다른 대안이 뭘까라고 보면은 글쎄요. 마이크로소프트, AMD, ARM 홀딩스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가 소프트가 아니에요. 이제 하드웨어까지 다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칩도 자기네가 다 개발하겠다고. 물론 내재화하는 칩이지. 누구한테 파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네. 물론 그러면서도 AMD하고 엔비디아가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 작전이죠. 네.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예요. Now.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회사다. 진정한 드라이버는 얘네들이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매출에 25%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와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더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난 AI 액티비티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 주가도 PER 30배 초반 정도예요. 그쵸. 어느 게 더 쌀까요? 까리까리하죠. 어떤 게 더, 비슷비슷하다. 오히려 엔비디아 지금 더 싸죠. 물론 안정성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좋죠. 오픈AI가 약간 변수일 뻔했는데 결국은 다시 드라이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다른 종목 기회라면 제일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안정적인 걸 찾는다면 이걸 생각해라. 아니 엔비디아가 못 만들어주더라도 네. 어딘가 누가 만들어주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데 있었어. 네. 그렇게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AMD는요? 그 AMD는 엔비디아가 90% 이상 도미넌트한데 그렇죠. AMD가 나름대로 GPU 성능 좋은 거 만들어서 나온 게 MI300이라는 제품이 이번 분기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엔비디아 생태계를 교란시키면서 의미 있게 자리 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죠. 그게 분명히 핵심이죠. 대항마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후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엔비디아 자리를 다 빼앗을 수는 없고 일부라도 챙기겠느냐 이거죠. 네. 예. 근데 원래 사이클이 반도체 사이클만 업이 되면은 예. 혹시라도 그러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율이 폭이 이 세컨 피어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니잖아 엔비디아 대비했을 때 퍼스트가 아니고 세컨 티어 세컨 피어가 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비싸라고 하고 AMD가 더 탄력이 있을 것 같아요. 주가적인 탄력. 네. 그거 딱 보면은 이것도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애널리스트가 포캐스트한 올해 내년도 25년도에 PER 배수를 보니까 20배 중반에서 30배요. 차이가 없네? 뭐 사겠어요?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그냥 1등 대장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뭔가 이 쿠단가 나발인가 뭐 소프트웨어 뭐 스택이 나발이고 그 무너질 것 같아. 아니면 기스가 좀 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노리겠어. 이렇게 배팅을 한다면 AMD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비슷하다고. 그렇죠. 제가 여기 말씀드리면서 약간 이쪽으로 제가 힘을 줬죠. 마지막 약간 다른 차원입니다. 아까 온 디바이스 얘기했죠. 예. 학습 추론, 그 다음에 이거 클라우드가 아닌 온 디바이스로 가는 세계가 멀었는데 그것이 앞당겨지고, 그쵸? 삼성의 뭐 온 디바이스도 많이 하고 다른 업체들도 뭐 퀄컴도 만들어 팔고, 그쵸? 그 칩 만들어 팔면은 그거 설계 자산은 누구 거 쓸 거냐라고 모든 걸 아무것도 쓰지 않겠지만 어쨌든 설계의 액티비티가 늘어나면 설계 IP의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각광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ARM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설계의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ARM 홀딩스가 어떠냐. 온 디바이스의 진정한 수혜다. 단 중장기 수혜다. PER이 얼마 전까지 25년에 40배인지 50배인지 60배인지 알 수가 없었어. 26, 7배는 계산도 없었는데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로열티 웨이트가 로열티가 뭐 매출에 온디바이스 팔 때 2%, 3% 계산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한 4%, 5% 늘어난다. 만약 하면 이게 밸류가 이게 내후년쯤 됐을 때 2, 3년 뒤에 30배 이하일 수도 있죠. 이게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항상 부모는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게 쌀 것 같죠. 어떤 게요? 한국 주식 사는 것보다 여기 넘버가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AMD 뭐 한 ARM 정도만 해도 숫자가 나오는데 한국 거는 50배, PR 50배 찾든지 PSR 10배 정도 해야지 될걸요? 오히려 그 테마를 타고 가는 것들보다 이들 그 확실히 그 메인에 있는 그 미국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죠? 미국 주식. 양도세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더 저렴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진짜 아이러니네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좀 둥그렇게 컵을 만들고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은 약간의 흐름에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이 아니구나. 보여주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이 언더퍼폼 할 수밖에 없고 걔네들이 아웃하는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네. 오히려 그거 관련주라고 해서 한국 시장에서 찾아봐야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더 비쌀 수도 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 반도체 잠깐 얘기 드리면 요거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좋게 먼저 얘기하고 약간 경계하고 말씀드릴게요. 많이 보셨죠? 그 엔비디아의 그 GPU, H100. 고성능 고용량 하는 거 H100에 우리의 하이닉스 HBM3가 들어가는데 메모리가 80GB가 들어가요. 아까 AMD가 나왔다 그랬죠? AMD MI300, 엔비디아가 아까 여기 80GB인데 얘네는 192GB.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오, 깜짝이야. 이것도 AI라고 껴달라고. 껴달라고? 네네네. 오케이. 그래서 H100이 80기가인데 이거 엔비디아 거. AMD의 새로운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메모리가 거의 2배거든요. 2배 이상이죠. 그래서 1년 만에 제품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요. H100 다음에 H200도 나오고요. 80기가가 아니고 142GB 내년 2분기에. 내년 하반기에 B100은 아키텍처가 바뀌었겠죠? 이거는 메모리가 196GB. 경쟁사가 더 늘어나죠. 그 옆에 붙는 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요거부터는 삼성이 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HBM3E부터. 삼성님도 들어가려고. 하이닉스 대신은 아니지만 나눠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메모리가 중요한 거. 메모리가 2배라고.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메모리 반도체 용량이 저렇게 되면 이제 비트 그로스라고 하는 비트 단위의 출하량이 몇 배입니까? 지금 뭐 2배, 3배씩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HBM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해볼까요? 25년도는.
25년도. X100이래요. 메모리 얼마라고요? 432GB요? 예. 이렇게, 이게 지금 2년 사이 5배. 근데 이건 자세한 안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제품의 주기가 고성능, 고용량이 아주 빨라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 보시면. 고성능, 고용량. 네네. 여기 있는데, 여기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를 목표 주가 높이면서 네. 말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품이, 성능이 엄청 빨라지고, 그 다음에 GPU, 이 메모리, GPU 있잖아요. GPU끼리 네. 있고, 메모리도 있는데, 연결해야 되거든요. 예, 연결 그렇죠, 프로토콜, 그렇죠. 통신 프로토콜이 있는데, 네. 그것 쪽에 네트워킹 하는 또 기술이 발전되고 있어요. 고성능 GPU 메모리, 그 다음에 네트워킹 소프트웨어에 걸쳐서 신제품들이 과거에 2년 만에 한 번씩 나왔으면 이제는 1년 만에 한 번 나오는 엄청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 이 골드만삭스의 평가예요. 이게 한 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품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대응하는 사람이 얘네밖에 없는 것 같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 써야 된다? 네, 계속 바꾸는 제품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A100을 꼈던 자리에 그렇지. H100 끼고 네네. 그거 H200 그거고 그 다음에 B100, B100 바로 또 X100 나오고 이 엄청난 빠른 거 이게 보통 빠른 게 아니라 이거죠. MI300을 AMD가 내놨지만은 그 다음에 무슨 프로덕트가 있는지 바로바로 내놓지 못하잖아요. 스케일이 아니고 준비가 지배적 위치가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600불도 해봤을 때는 600불짜리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600불이라면 거죠. 600불이라면 엔비디아 주가가요? 목표 주가 현재 지금 $500 갔다가 왔는데 네. 600달러 정도는 결국은 시간의 문제다. 저희가 11월 28일에 찍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HBM 네네.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아마 그 AI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죠. 아실 거예요. 네네. 제가 요즘에 저희 썸네일 뒤에 붙는 배경 이미지를 예. 그 달리 있지 않습니까? 예. 챗GPT에 붙는 달리 그걸로 이제 생성해서 쓰는데 그림을 한 20개 가까이 막 이렇게 테스트를 막 뽑아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 쓰라고 제한을 해요. 아, 그만 쓰라고? 네, 그러다 한 서너 시간 후에 풀어줄게 이래요. 그리고 또 엄청 속도도 막 버벅이고. 네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한 달에 $20씩 주고 쓰는데 네네. 이 정도면 엄청난 거지. 이게 계속해서 AI 반도체 투자는 서버 투자는 네네.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 그렇죠. 네, 실제 보면은 그게 있어요. 이게 네. 아까 여기 보시면 오늘 이거 안 가졌네. 죄송합니다. 오늘 낚였다. 낚였다. 낚였어요. 오케이. 그게 좋은데 아까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안 좋은 이야기. 맞아. 경계해야 될 거. 왜냐면 네, 지금 뭐 김정일 본부장 나와가지고 막 그냥 청사진만 얘기해주고. 네네네. 그렇게요. 네. 네. 뭔가 또 주의할 점이 있겠죠. 제가 원래 뼈 때리는 말하고 별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럼요. 오늘은 그 해야죠. 네. 여기 그래프 볼까요? 아까 그래서 결론은 메모리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대세이긴 한데 네. 우리가 말씀드린 학습이 있고 추론이 있고 AI 메모리 예. 그렇죠? 여기 갈 길이 멀고 그러면 또 인프라가 더 깔리면 일반적인 메모리 듣고 빙산의 일각식으로 좋다 이거죠. 제너럴 AI가 그렇죠. 될수록. 근데 이게 다 AI 서버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버 시장에서 AI용 서버는 아직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넓게 그 데피니션을 잡아도 20%는 안 되거든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성장을 할 겁니다. 30%, 40% 성장한대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 서버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투자를 덜 하거나 늦추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좀 우리가 아쉬운 거거든요. 네, 일반 통신 네트워크 서버. 네, 그런 서버가 중요한데 이게 성장을 안 하고 있고 10% 받지만 1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장하는 이 AI 서버의 고성장을 일반 서버의 저성장이 얼마만큼 밸런스를 갖출 수 있느냐, 덜 깎아먹느냐 이거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D램의 성장률에 대해서도 내년에 누구는 가격이 한 40, 50% 올라서 가격이 올해보다 네. 30, 40% 올라서 물량이 10몇 % 오르면 D램의 전체적인 레버뉴는 50% 올라. 올해보다. 시장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야 일반적인 D램이 그렇게 가격이 안 되고 물량이 안 늘어나니까 가격은 뭐 40%는 아니고 30%고 물량도 15% 20%는 어렵고 한 10% 올라가고 하면은 50% 너무 어렵고 35%는 오를 것 같아. 올해보다 매출의 그 레버뉴가.
매출 레버뉴가 시장이 35% 성장하는 거 50% 성장은 다른 건데 예. 그것이 AI 서버에서 드라이브 되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일반적인 우리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슈인 거예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대표적인 게 일반 서버. 네네네. D램에서 중요한 게 서버가 가장 크니까 네. 원래 30~40% 되니까. 그게 있고 일반 레거시 제품 중에 또 하나는 뭐죠? 휴대폰. 네. 잘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온라인 판매는 약간의 힌트를 좋게 주긴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거 온라인 그 3일 동안 판매된 거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추수감사절인가 판매된 몇십억 불 중에서 뭐 생각보다 휴대폰을 많이 샀네? 뭐 이런 얘기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미국의 휴대폰은 한 3개 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대폰 같은 경우는 레거시잖아요. 네. 어쨌든 뭐 애플 거에도 메모리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워낙 재고를 낮췄기 때문에 재고를 리스타킹할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레거시의 서버, 레거시의 휴대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성장이 올해보다는 분명히 많이 좋아져야지 AI 서버가 원래 고성장에 얹혀서 D램의 마켓 성장률이 가격도 한 40% 오르고 물량도 10몇 프로 올라서 합해서 한 50몇 프로 올라야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미 있는 박점프가 나오는데 그걸 약간 이렇게 계산을 잘못하면은 가격이 40%가 아니고 30%고 물량이 15%가 아니고 10%고 이러면 조합하면 35%가 안 된다. 네. 이런 가능성도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러한 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조심스러운 뷰도 한켠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전같이 흥분하지 않고 주가가 참 지지부진하게 버티는 형국으로 가는 것도 그러한 경계심이 약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막 큰 충격을 어느 순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잘 아닌 버티고 그렇죠. 네. 하이닉스도 뭔가 이렇게 톱니 날처럼 이렇게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계단처럼. 예.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근히 보면 또 올해 또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본부장이 이제 가셔야 되실 시간에서 지금 네네. 3시 좀 넘었는데. 3시 넘었어요? 3시 몇 분이에요? 3시 2분. 아, 예. 그러면 5분 내에 끝냅시다. 괜찮습니까? 네. 또 이게 또 핵심이 또 남아있네요. 예. 관심 종목 리스트라는 거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트, 디스클레이머. 디스클레이머는 뭐냐면은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책임은 뭐 본인이 지는 거니까. 이거는, 투자자 본인이. 네. 제 김장현 개인 의견이며 추천도 아니고요. 네. 제가 속해 있는 오피셜 회사하고는 관계 없고 분명히 밝히고요. 다만 여러분 도움이 되라고 참조용 리스트에 불과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투자는 여러분이 최종 책임을 하는 겁니다. 물려도 책임 안 진다. 네. 질문이 있으면 따로 댓글은 제가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이게 친절한 장렬씨. 네. 너무 친절하시다. 어떻게 펀드를 할 것이냐, 모의 포트폴리오. 제 어떤 제안까지 아니고 제 아이디어는 네. 기본이 서야 돼요. 기본 포트 개념이 있고요. 예. 나머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약간 섞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2차전은 제가 계속 안 좋게 봤거든요. 네네네. 매우 안 좋게 봤어요. 예. 사실은 익스트림이 네거티브. 네. 조금 올라와서 요즘은 슬라이트리 네거티브예요. 네네네. 슬라이트 네거티브, 아직 네거티브거든요. 예. 슬라이트 네거티브는 제가 또 혹시 바뀔 수도 있지, 마음이. 그래서 혹시 슬라이트 네거티브가 더 좋아지면은 이런 종목을 한번 내가 볼 것 같다. 네. 제 느낌.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은 이겁니다. 이거 방송을 오늘 안 하면은 또 내일 모레 지나면 바뀔 수 있는데 가나다에서 동진 세미캠, 비올, 유아이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 하나. 네.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 채널을 이용하시거나 하시기 바라는데 네. 모르시는 건 없고 UIL이 좀 헷갈리게 하시거든요. 조그만 종목이에요. 이건 예. 너무 작아서 예. 거래가 너무 작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예. 그 삼성전자 휴대폰의 부품 회사를 만드는데 매출이 한 20% 이상이 이제는 전자담배 부품 만들어요. 전자담배. 네. 그래서 그거 성장성을 높게 본 그 트렌드가 맞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내년에 쌓일 수 있어요. 근데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거하고 리포트가 제한적이에요. 한 8월 달 나온 리포트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저거는 기본하고 이 기본 요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예,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내 손을 떠났거나 예. 다른 방송도 얘기했는데 주가 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 대부분 오르긴 올랐죠. 근데 리스크가 이제는 있어요, 분명히. 네. 근데 잘하면 하이어 리턴도 올 수도 있어요. 리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좀 주가가 올랐나요? 올랐죠. 넥스트칩은 아까 자율주행용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유럽의 자동차 업체하고 지금 적자입니다. 내년도도 적자 100%입니다. 내후년도에 매출 5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리포트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후년을 보고. 예. 좀 빠르죠. 아까 근데 온 디바이스도 하는데, 얘네라고.
리포트 한번 보세요. 있어요. 예, 한번 공부해 볼게요. DNF는 소재주입니다. 동질성과 다른 게 DNF 소재주인데 솔브레인이 인수했어요. 아, 네, 그거죠. 예, 이게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그 소재에 들어가는 그 하프니움 그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게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하고 비슷한 회사예요.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하이닉스 들어가고 얘네는 삼성전자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밸류는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잘 안 나와요. 그렇다고 PER이 100배 이건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솔브레인이 DNF를 인수한다는 가격은 아직도 엄청 높은데 이것도 주가가 바닥에서는 좀 한 30% 이상 올랐어요. 한번 보시고 리스크를 안겠다면 공부하시기 바라고. 한올바이오파마는 면역 관련되는 거 이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붕 할 수도 있어요. 이 적자리 여기 2개인데 이거 3개 이러면 안 됩니다. 포트의 기준이. 기본이 30%고 이게 70%고 이거면 누구도 책임 못 지는 거죠. 근데 위에 기본을 한 70% 그건 알아서 하시고 네. 밑에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을 한두 개 정도만. 맥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혹시 2차 전지가 뜨게 된다면은 예. 제가 만약에 뉴트럴하게 가면은 이걸 먼저 볼 것 같아요. JO하고 CIS. CIS는 아까 말씀하신 거고 JO는 음극재나 CNT 도전지 관련되는 거고 대형주가 간다면은 SDI나 포스코홀딩스에서 찾겠죠. 이것도 뭐 이게 4개 다 가져가라는 것도 아니고 4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공부를 미리 해놓겠다. 저는 아직은 네거티브하지만 이렇게 힌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좀 약간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쳐야 돼요. 보수적으로 보십니다만 리튬 가격이 조금 더 바닥을 쳐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도 좀 있는 겁니다만 그 중에서 공부를 한다면 이런 기업들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야, 업황까지도 시간이 없으신데 시간을 찍으면서도 다 끝까지 이렇게 짜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빨리 가셔야 되니까 빨리 보내드릴게요. 김장렬 본부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